얼마 전에 지난주에 그 애제자가 찾아왔는데요. 그 친구가 베이스 캠프에서 고3까지 공부를 하고 이제 재수는 어디서 했냐면 거기 그 유명한 그 학원에 기숙학원에서 재수를 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수학이 이번에 표준 점수를 보고 제가 너무 놀란 게 그 친구가 분명히 저한테 그랬거든요. 확통 선택자인데 선생님 저 하나 틀렸어요 이래가지고 두 개 틀렸어요 이래가지고 아이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1등급이 나오겠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2개 틀렸는데 몇 등급이 나와요? 확통에서? 2등급이 뜨는 거예요. 이번 수능에서. 그러니까 미적분은 2개 틀려도 1등급인데 확통은 2개 틀리면 1등급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확통은 미적분에 비해서 표준 점수가 낮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시험 자체가 난이도가 쉽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확통과 미적분과 기하 원점수인데 여기 보시면 최고점은 당연히 만점자가 있고요. 그리고 1등급이 94점 그리고 81점 기하는 88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2개 틀린 확통 2개 틀린 애가 92점이었는데 1컷이 94점이죠. 그러니까 한 문장은 틀려야 됩니다. 아니면은 94점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4점짜리 하나에 첫 번째 페이지 3문제 중에 하나 틀려야 되거든요. 또는 3점짜리 2개 틀리든가. 아무튼 뭐 94점이어야 1등급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커트라인에 그런 차이가 좀 있다. 자, 그럼 수능 대비 전략을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전체적인 출제 경향은 기출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킬러 문제 22번이 신박해 보이긴 한데 어쨌든 교과서 개념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기출 문제랑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최신 기출, 과거 기출을 가리지 말자.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우리 애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요 이래. 이거 선생님이 대학 갈 때 문제 같아요. 막 너무 기분 나빠요. 근데 과거 기출, 최신 기출 가리면 안 된다. 왜다? 수학은 기출 안에서 나온다. 그래서 옛날 거 갖다가 오고 이러는 거예요. 교육과정도 아시죠? 어머니 그 막내 혹시 있으세요? 중딩? 중학교 2학년부터 교육과정이 바뀌는 거 아시죠? 행렬 들어와요. 행렬이 거의 20년 만에 나오는 거거든요. 요즘 젊은 선생님들은 행렬 몰라요. 안 배웠거든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다 짜집기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3에도. 그리고 그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 교과서 개념이 제일 중요하다. 저는 왜 우리 아이들이 교과서를 안 보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도 생각해보면 고2, 고3 때 교과서 무시했어요. 왜 무시했냐면 전 수학을 잘했기 때문에 교과서에 있는 문제가 너무 시시했어요. 그리고 약간 허세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교과서를 읽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개념 노베이스 같아 보이고 그래서 막 어려운 문제만 막 갖고 다니면서 푸는데요. 사실 정작 그 문제를 만드는 것은 이렇게 개념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교과서 개념을 바탕으로 나온 거고 실제로 교과서는 우리나라 교수님들이 쓰시는 거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교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요약되어 있는 게 인강교재예요. 근데 그걸 애들이 몰라요. 다 요약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요약된 것만 보니까 나중에 정리가 잘 안 되는 것처럼 교과서를 바탕으로 기출 3회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그런 내용들을 제가 담았던 거고요. 자, 월별 학습 전략입니다. 이런 전략은 사실 구글에 쳐봐도 그리고 다른 설명회를 가셔도 다 사실은 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설명회를 이렇게 출근하면서 오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설명회를 매년 똑같은 내용으로 이제 그러진 않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매번 준비하지만 같은 설명을 하더라도 이 교실 안에서 어떤 누군가는 최고의 역량을 발휘해서 좋은 대학을 가지만 또 어떤 누군가는 또 이런 얘기 좀 죄송하고 조심스러운데 재수의 길을 또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설명을 해도 물론 각자 인생의 선택인데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게 설명회는 딱 연애 상담과 똑같은 것 같아요. 어머님들로 치자면 부부 상담이랄까요. 그래서 나 이랑 이혼할까 말까? 이렇게 이혼 상담을 친구랑 해도요. 만약에 해보신 적 있으세요? 친구분한테 너 이혼해? 그럼 진짜 이혼하시나요?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연애 상담도 마찬가지인데 야, 너 이상해. 그 남자 이상해. 야, 걔 만나지 마. 근데 어때요? 다음날 다시 사귀고 있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설명회가 진짜 마찬가지인 게요. 제가 정말 기본에 충실한 엑기스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요대로만 하시면 딱 되는데 이게 또 아이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게 또 쉽지 않으실 수 있고 또 각자 생각이 또 다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설명회 오늘 돌아가시면서 딱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보다 개념 정리와 기출 N회독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출 몇 회독? 3회독. 기출 3회독 하면 뭐 한다고요? 가는 겁니다. 대학을 가는 게 아닙니다.
원하는 대학을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요? 우리 아이 지금 대학 다 가요. 네, 대학이 지금 많기 때문에 원하는 대학, 상위 15개 대학 또는 조금 더 욕심내볼까요? 스카이 이런 데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스카이 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왜 어머님들이 다 딴 데 보시고 네, 가실 수 있다고 믿으셔야죠. 자, 그러면 이제 월별 전략인데 수원 수투와 선택 과목 그리고 주의사항 제가 이렇게 딱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매년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요. 수원 수투는 지금 기출 1회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애들한테도 얘기하는데요. 우리 민준이 이거 들었던 거예요? 처음 듣는 거예요? 들어봤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나요? 아직 얼굴 안 올라가요 유튜브에. 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한다고요. 제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왜 그러는 걸까요? 그 물리운동 제1법칙에 뭐가 있습니까? 관성의 법칙. 안 하던 놈은 계속 안 한다. 이런 게 있거든요. 하는 놈은 계속 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안 하던 움직이지 않던 물체가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하죠? F, 힘의 작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원을 가고 인강을 듣고 이렇게 자극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기출 1회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 하면 못해요. 네, 3월 달에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안 했는데 다음 달 할까요? 못한다고.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기출 3번 푸는 스케줄이 1회독, 2회독, 3회독입니다. 수원수투가. 그러면은 이렇게 3번을 풀면 간다고요, 대학에. 원하는 대학에. 근데 그걸 못한다고.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됩니다. 네, 해야 되고요. 선택 과목은 지금 개념 완성에 초점을 둬야지. 이때 무리하게 기출문제집 풀다가 이게 그 뭐랄까요? 아주 기본적인 걸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무리한 문제풀이 하지 말고 미적분 같은 경우에 개념 완성을 해주시고 특히 확통 선택자인데 2학년 때 개념을 다 끝냈다. 그러면 확통인데 기출 1회독 해도 됩니다. 근데 미적분 선택자분들이 주로 이때 처음 개념을 좀 진하게 연습하는 시기니까 그렇게 정리해봤고요. 자, 3월에서 6월은요 내신 기간입니다. 1학기죠. 근데 제가 적어놨는데 타과목 내신 대비, 그러니까 수학은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고요. 타과목 내신 대비 2주 또는 4주입니다. 이게 왜 2주 또는 4주냐면 2주는 내신을 약간 많이 버리려고 하는 애들의 커리큘럼이야. 요 2주가. 그 진짜 제가 진짜 웃긴 게 저는 그 단어가 좀 웃긴 것 같아요. 프로 정시로 들어보셨어요? 프로 정시 다 하나 들어보죠. 프로 정시로 뭐예요? 프로답게 정시를 준비하는 애들. 프로 정시로예요. 근데 그런 애들이요. 내신 기간에 정시 준비 하시는 거 보셨어요? 아마 못 보실걸요? 저는 15년 동안 본 적이 없어요. 말로는 프로 정시로인데 남들 그러면 자기는 내신 버렸으면 내신 기간에 정시 공부해야 되잖아요? 기다려줘요. 애들이 의리가 있죠. 그래서 내가 기다려줄게. 너 공부 안 해? 같이 뭐 마라떡볶이 먹으러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애들 내신 기간에 정시 공부 안 해요? 어차피 못해요.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그 시간에 기숙학원 가서 잠적해서 공부할 거 아니면 그냥 2주 동안 차라리 내신 공부를 하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3학년 1학기 내신은요 수능 특강이거든요. 그럼 수능 특강을 과목별로 수능 특강으로 시험 봐요. 근데 수능 특강이 연계율을 보장하는 또 뭐 수능 공부가 되니까 저는 그냥 2주를 잡았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 수시로 올인한다. 수시 정말 많이 고려한다. 그러면 4주 동안은 준비하는 게 좋죠. 야금야금 천천히. 알겠죠? 그래서 2주 또는 4주입니다. 네. 그리고 프로 정시로는 이제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월에서 9월은 기출 3회독. 왜냐면 이제 1회독, 2회독, 3회독 스케줄. 네. 되게 바쁠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우리 아이들 진짜 바쁩니다. 진짜 숨만 쉬고 공부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고난도 문제풀이를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는 사실 선택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 2등급을 원한다면 고난도 풀이고요. 그게 안 된다면 기출 3회독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9월에서 11월에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에 막 글리터를 넣지 못했는데요. 효과를. 5단 노트입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수능 본 애들 중에서 1등급 나온 애도 있고 2등급 나온 애도 있고 3등급 나온 애도 있고 쑥스러운데 4등급 나온 애도 있어요. 네. 그래서 4등급 나오면 저는 막 좀 마음이 아파요. 제가 못 가르쳐가지고 4등급이 나왔나 싶어서 저도 너무 속상한데요. 같은 수업을 해도 교실 안에서 1등급에서 4등급이 다 나뉘는데 저는 1, 2등급 나온 애들의 특징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오답노트. 이게 오답노트를요 애들이 다 알아요. 이게 희귀한 아이템이 아니라서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못해요. 왜냐하면 막연하게 언젠가 해야지 이러는데 못해요. 제가 그런 경우도 봤어요. 그 고3 1학기까지 내신 대비를 백캠에서 하다가 2학기 이제 나갔어요. 저는 수시로 대학 가겠습니다. 나갔는데요. 안타깝게 재수를 하면서 다시 왔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저랑 거의 고등학교 3년 중에서 2년 공부하고 재수했으니까 3년 공부한 거거든요. 3년 중에서 오답노트 언제 썼는지 아세요? D-Day 100일 날.
수능 100일에 남자애가 말 오지게 안 들어가지고 수능 100일 전에 오답 노트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헤어라 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모든 문제를 잘라서 붙이고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까 노트에 문제만 붙여가지고 온 거예요. 방법을 모르고 전략도 모르고 요령도 모르고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붙여놓고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더니 한 3주 동안요. 그것도 저렇게 옆에다 이렇게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 오답노트 왜 만들었어? 그랬더니 선생님 만들라고 그랬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시 풀려고 만든 거잖아. 그러면 만들었으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이 아니라 한 이틀에 한 번씩이라도 다시 풀고 풀리는 거 버려야 되거든요.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애들이. 근데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 오답노트의 질이 높아져야 되고 이 붙이는 문제가 갈수록 그럼 어때요? 난이도가 올라가죠. 공부를 좀 하는 애들이라면.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